조소왕은 김구와 함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운동을 전개한다. 협상 참가자들은 단독정부의 출현이 조국 분단의 비극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통일의 중요성을 호소한다. 반쪽이나마 먼저 독립하고 그 다음에 북쪽마저 통일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는 듯 하되 실상은 반쪽 독립과 나머지 반쪽 통일이 다 가능성이 없고 오직 동족 상잔의 참화를 격성할 뿐일 것이다. (1948년 4월) 김구와 조소왕을 비롯한 한국 독립당 대표들은 미 군정과 여러 사회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행을 결의한다. 분단이 내다보이는 우울한 시점이었지만 대화와 협상의 노력은 포기할 수 없었다. 1948년 4월 20일 김구와 조소왕의 한국 독립당을 비롯한 41개 정당 396명의 남한 대표단이 북한에 도착한다. 협상을 통해 획기적인 해결책이 제시된다면 남북한 전체 선거가 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었다. 북한에 도착한 지 이틀 후인 1948년 4월 22일 김구, 조소왕을 비롯한 남한 인사들이 남북 연석회의에 참석한다. 그 655명이 일사불란하게 집중돼서 회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김구 선생님 그걸 보고 말이에요. 축사를 하기를 김구 선생님 축사가 신문에도 그때 있는데 내가 그 들으면 말이에요. 그 축사 자체가 아주 감개무량한 축사란 말이에요. 조국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자들이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사주의 독립을. 이날 회의에서 남한 인사들은 반드시 남북한에서의 총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북한은 정식 정부만 들어서지 않았을 뿐 이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들이 국가의 모습을 완성해가고 있는 상태였다. 남과 북의 실질적 힘의 차이를 깨달은 조소왕은 심정의 변화를 겪는다. 그때 아직 한국은 미 군정하에서 그야말로 혼란의 혼란을 겪고 있던 와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북을 가보니까 모든 질서가 꽉 째여서 종과 횡이 확실하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그런 소위 하나의 정치 제도 하에서도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일 수가 없게끔 됐어. 야, 이거는 하나의 이제는 이북은 정치 제도가 공산 체제가 완전히 돼버렸구나. 요지부동이다 하는 걸 우리가 느꼈어요. 아마 이것을 소왕 선생은 더 직감적으로 느끼지 않았나. 북한의 현실은 조소왕에게 충격적이었다. 그는 남북협상의 좌절과 실패를 곱씹으며 지금까지의 통일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백범 선생하고 소왕 선생하고 조금 다른 면이 뭐냐, 소왕 선생이 현실주의자입니다. 처음에 이북에 갈 때까지도 백범 선생하고 같이 단정 반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북에 가서 그 남북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실망을 해가지고 돌아와서 저는 안 되겠다. 전 남쪽에서 현실 정치를 우리가 해서 힘을 키우고 이렇게 해서 북쪽하고 얘기를 한데도 우리가 힘을 더 좀 키워가지고. 조소왕이 남한의 현실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통일운동을 전개할 뜻을 밝히자 한국 독립당 내 단독 정부 반대 세력들은 거세게 반발한다.
그러나 조소왕은 단독 정부 반대를 고수한다고 해서 통일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1948년 10월 조소왕은 결국 한국독립당 탈당을 선언한다. 통일의 원칙만 사수하고 단선 반대를 외치는 것은 어찌 보면 공허한 외침이다. 더구나 민족 분단을 해소하기 위한 통일의 구호만을 부르짖으면서 그 길로 가는 길목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당원 동지들이여 선택하자. 현실적 내치, 외교, 군사 문제를 거쳐서 완전한 통일 국가와 독립정부의 완성에까지 노력하는 깃발을 잡자. 역시 조상의 경우는 이제 남북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 이 마당에 삼균주의 정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이승만 정권을 견제하기 위한 올바른 야당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거죠. 한국 독립당 탈당 후 조소왕의 정치 행로는 급선회한다. 자신이 창당에 관여했던 한국 독립당을 떠나야 하는 아픔을 딛고 남북을 아우를 수 있는 제3의 노선을 추구함으로써 민족의 통일을 앞당기려 한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YMCA 강당. 1948년 12월 1일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진보 정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한다. 조소왕의 사회당이 창당된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균등사회의 이념을 고취하여 나아가 반민족, 반민주주의 분자 등 일체 반동 분자들을 제외한 각계각층, 각당 각파, 무당 무파 등 일체 민족 진영과 보조를 같이해 현실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과 남북 통일을 완성하고 정치, 경제, 교육상 완전 평등한 균등사회 건설에 매진할 것을 전 민족 앞에 정중히 선언한다. 당시 사회당 당사는 종로 화신백화점 건너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이 길 건너편에 저기 저 허연 집이 아마 한천 빌딩일 거예요. 거기 한천 빌딩 3층에 사회당 당사 중앙본부가 있었죠. 그때 분위기는 뭐 굉장히 상기된 분위기입니다. 상기된 분위기예요. 넉넉하지 못한 재정 탓에 당을 운영하기조차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당의 당세는 날이 갈수록 확대된다. 창당 6개월 만에 당원 총수는 전국에서 20만 명을 넘어섰다. 사회당의 성격을 가늠하게 하는 당 강령에는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뚜렷이 드러난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당 강령은 조소왕이 지난 30여 년에 걸쳐 다듬어온 이념이었다. 제3의 노선을 통해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려는 조소왕의 새로운 출발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다. 그러나 극우파는 삼균주의를 공산주의의 사촌쯤으로 몰아붙였다. 삼균주의가 뭐냐?